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공대생이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 시즌 1에서는 1350년부터 1398년까지의 이야기를 시대순으로 다룰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포함하여 3편 정도는 배경 설명을 위해 14세기 초반의 내용들도 일부 포함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351년 중국 중원에서 홍건적의 난이 발생합니다. 이 홍건적은 이후 2차례 고려를 침공하게 되죠. 같은 시기 남쪽에서는 왜구가 쉴 새 없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원나라 조정이 지방 통제권을 상실함에 따라 나하추로 대표되는 원의 지방 세력들이 힘을 키우고 고려 침공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왜 이렇게 고려로 쳐들어오고 싶었던 걸까요? 오늘은 중국에서 홍건적의 난이 왜 발생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물도 한 명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14세기 중반 중국의 상황 한번 볼까요? 원나라가 중원을 차지했다고 했죠. 말 그대로 몽골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죠. 몽골인들은 자신들에게 저항하던 한족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게 됩니다. 몽골인은 한족을 억압하는 대신 생모기를 우대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생모기는 아랍계나 투르크, 서방 계열 민족들을 말하고요. 마르코 폴로도 생모기에 속했다고 봐야겠죠. 반면 한족은 얄짤없습니다. 한족들의 중앙 정계 진출을 차단해버려요. 일단 출신이 한족이면 공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면 특채는 가능했어요. 다만 충성도가 만렙이어야 되겠죠. 이쯤에서 서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원나라는 민족에 따라서 계급을 4등급으로 분류했어요. 1티어 당연히 몽골인이고요. 2티어 생목인입니다. 3티어가 한인이에요. 그럼 4티어가 도대체 누구냐? 바로 남송 출신의 중국인들, 남인입니다. 남송은 1279년 마지막까지도 저항했다고 했죠. 개심체가 추가되어 4티어가 됐습니다. 사실 홍건적의 난은 초기에 민족주의 반란의 성격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몽골인 통치 계급이 한인과 남인을 천대하고 멸시한 것이 원인이 된 거죠.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들이 도화선이 되어 한인과 남인들의 분노가 폭발했는지 계속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탄압과 착취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한족 사회 저변에서는 미륵교라고 불리는 종교 사상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미륵교는 미륵불을 모시는 종교였는데 이 미륵불은 지상천국, 즉 유토피아를 건설하게 될 부처를 말합니다. 이 상향을 꿈꾸는 한인과 남인의 소망이 담겨있는 거죠. 이 시기 원나라 상황을 보면 나라가 망하는 징조가 곳곳에 나타납니다. 일단 황실이 마탱이가 갔어요. 내부 권력 다툼은 기본 패시브고 사치 향락을 일삼으면서 세수보다 지출이 훨씬 큰 개노답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수 확보를 위해 소금에다가 세금을 오지게 때립니다. 소금은 요리의 필수품이죠. 세수를 걷기에 좋다고 판단한 겁니다. 근데 이게 훗날 부메랑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1344년 전국적으로 가뭄이 발생해요. 사람들은 굶어 죽고 메뚜기 떼는 하늘을 뒤덮습니다. 확실히 마탱이 갔죠. 지주들이 탄압하고 착취하고 가뭄에 전염병에 메뚜기 떼까지, 그리고 과도한 세금과 개빡쳐 있는 한족들 완벽하죠. 모든 재료가 헐헐 불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1351년 드디어 원나라가 기름을 통으로 때려 붓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황허강이 대범람하게 되는데 이때 공사를 위해 수많은 농민들을 강제 징발하게 됩니다. 돈이나 제대로 주겠어요.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닌데. 농민들 분노 게이지가 가득 차고 한산동이 미륵교를 전면에 세우고 반란을 주도합니다. 한산동 스스로 송나라 휘종의 8대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명분이 있다 이거죠. 나 송나라 황제의 후손이다. 모든 일에는 이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이때 너도나도 머리에 붉은 천을 싸매고 반란에 가담하는 이들이 바로 홍건적입니다. 자, 이쯤에서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중팔이라는 친구예요. 중팔이는 1328년 고장촌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가족들이 좋아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먹을 입이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요. 그렇다면 중팔이 이름이 왜 중팔일까요? 중팔이가 태어나던 해 아버지 나이가 46이었고 어머니 나이가 42였다고 합니다. 합치면 88세. 그래서 중팔이가 됐어요. 1344년에 전염병이 창궐했다고 했었죠. 이때 중팔이네 가족 중 3명이 죽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큰형.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자 중팔이는 머리를 깎고 환각사라는 절에 들어갑니다. 환각사도 미륵불을 모시던 절이었어요. 하지만 절에서의 생활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서도 서열이 최하위였어요. 실질적인 종살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팔이에게는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는데요. 환각사는 원래 소장료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운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수입이 없으면 영업을 띄워야 되겠죠. 결국 50일 만에 길을 떠납니다. 행각승이 돼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중이 된 겁니다. 중팔이는 행각승이 되어 회서지역 일대를 누비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러 도시를 원정 다니면서 하천과 산맥, 지리를 익히고 지역, 물산, 풍속들까지 속속들이 마스터하게 됩니다. 중팔이가 똑똑한 놈이었어요. 이렇게 3년 4년을 떠돌면서 새로운 종교, 사상, 그리고 정치 교육 등을 흡수하고 환각사로 되돌아오게 되죠. 지력이나 체력이나 모든 면에서 레벨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 시기쯤에서 홍건적의 난이 일어난 거예요. 홍건적이 사방에서 봉기를 하니까 원나라 군사력이 분산이 돼서 전체적인 통제나 진압이 불가한 상태가 된 겁니다. 중파리는 절에서 끊임없이 바깥 소식을 듣습니다. 황각사도 위력부를 모시는 절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원나라 군대가 황각사에도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중파리가 드디어 홍건적에 합류하게 되죠. 이때가 1352년이었고 그의 나이 25이었습니다. 중파리는 호주성에 있는 곽자항이라는 사람 밑에 보졸로 들어가게 돼요. 참 중파리성이 주씨였어요. 주중팔. 그가 바로 훗날 명나라 태조가 되는 주원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왜구들이 왜 고려로 쳐들어오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